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전환회로 설계 마스터 중에 있는, 이제 그 중에, 방열판 회로를 방열판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요 반도체 내부를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 이제 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스테이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방열을 하는 이제 방열판이 있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칩 본딩 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막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전극이 나오는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정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여기서 이제 트랜지스터나 FET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여기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서 이제 정션에서 발열이 생겨가지고 서브 스테이트를 통해서 이제 외부 케이스로 빠져가지고 이제 발열이 이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열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요 정션에서 나오는 이제 파워를 계산하는 거죠. 우리 보통 PC라고 이제 하는데 정션 파워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션 파워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직접 측정은 어렵고,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이는, 이제 우리가 이제 FET다 그러면 FET에 가해주는 전압을 알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를 아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션에 이제 생성되는 파워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방열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칩의 정션 온도 추출하려고 그러면 보통 요즘 나오는 반도체들은 보통 정션 온도가 이제 150도까지죠. 그래 150도 정션을 넘으면은 이제 자체 발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악순환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망가지거나 이제 그리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우리 이제 흔히 상용으로 쓰는 거는 이제 한 125도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밀리터리나 이런 거는 보통 150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칩의 온도를 직접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컬렉트 손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칩의 어떤 이제 열저항을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열저항이 작으면은 이제 방열이 되기가 이제 쉽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저항은 보통 이제 온도에다가 이제 와테이지, 그러니까 온도 퍼 와테이지죠. 이제 그래서 와테이지당 방열되는 이제 이제 온도가 얼마냐. 그래서 이제 값이 작으면은 방열이 잘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여기 뭐 구구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주된 내용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정션 온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자의 최대 컬렉트 손실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이제 할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걸 이제 계산해 가지고 실제로 정션 온도가 150도가 정션 온도 맥스 150도를 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되고, 이제 그걸 이제 특정 전류, 내가 만일에 이제 뭐 10V에 이제 1A 흘렸는데, 이제 이 소자 보니까 뭐 이제 이게 150도를 넘더라. 그러면 이제 방열판을 붙여가지고 이제 방열을 해가지고 정션 온도를 안 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방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그냥 칩 단품으로만 이제 계산을 했을 때는 이제 정션 온도 넘는데 이제 방열판을 붙이니까 내려가더라, 이런 거죠. 우리 특히 이제 보면 입력단의 우리 브릿지 다이오드 정류하는 이제 AC 입력단의 브릿지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보통 TR 같은 데 보면 이제 우리 탑 스위치나 이런 거 보면은 방열판을 이제 됐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와테이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10와트라 그러면은, 방열판을 안 되고 단독으로 쓸 때는 뭐 5와트, 뭐 3와트 이제 이렇게 이제 방열판을 붙였을 때와 방열판을 붙이지 않았을 때 그 사양이 두 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방열판을 이제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그 천지 차이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방열 설계를 이제 하려 그러면은 뭐 일단 이제 그 열장의 개념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열장의 개념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건 우리가 이제 P는 그 VI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정신 온도 우리가 이제 150도냐 뭐 125도냐 하고, 그 다음 TA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사용하는 이제 주요 온도입니다. 주요 온도. 그 요새는 보통 한 60도 뭐를 많이 쓰죠, 이제.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밀리터리 같은 경우는 뭐 70도 뭐 80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보통 이제 민수 쪽은 이제 한 뭐 50도, 60도, 뭐 낮은 경우 40도까지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낄 수 있는 최대 온도, 정신 온도에다가 그 다음에 내 주요 온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쓰는 이제 그 최대 와테이지를 나눠주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 정션 그 이제 열장이 된다. 그 이제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방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방열 설계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제 열장을 이제 이렇게 회로적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게 이제 열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이제 반도체 이제 그 서브스트레이트에 있는 반도체 소자죠. 이제 이렇게. 여기서 나는 이제 이제 열이 나는데, 일단은 이제 이제 정션에서 케이스로 나가는 그 온도하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요 PC로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방열기 저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방열판이니까, 방열판에 이제 그 사양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케이스에 붙이는 이제 절연 물질이고, 이제 하나는 이제 그 반도체 패키지 사양입니다. 이 패키지.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도 뭐 D2팩이냐, 뭐 TOSS 둘둘이냐,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패키지에 따라서 열장이 또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반도체하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히트싱크하고 반도체는 또 이제 여기 이제 절연을 보통 시키죠. 이제 그라운드로 이제 접촉이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방열판은 이제 접지로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이제 절연을 시키고, 그 절연 물질에 대한 이제 방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V나 IR 이제 파워를 계산해서 나오는 이제 열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패키지에 대한 열장, 그 다음에 절연 물질에 대한 열장, 요걸 다 우리가 이제 계산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내가 어떤 사양의 이제 히트싱크를 선정해야 되겠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보고 요걸 계산해 가지고 얘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요거 이제 전체 이제 필요한 열장이고, 그 다음에 절연 물질의 열장, 그 다음에 IC 패키지에 대한 이제 열장, 요건 사양을 나중에 요거는 스펙 찾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PC로 계산하는 이제 반도체와 이제 케이스 간의 열장, PC로 그러면 이제 필요한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요 열장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요 정도의 방열판을 우리가 선택하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열을 뺄 수 있겠다는 사양이 나오죠. 그러면 요걸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히트싱크 제조사에 나와서 제시하는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어떤 이제 이제 절연 시트인데, 이제 절연 시트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이카하고 이제 실리콘 그리스를 쓰면은 한 0.3 정도 나온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절연 물질에 사용이죠. 절연 물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그 히트싱크를 쓰게 되면은 반도체하고 이게 이제 다 이게 면이 딱 발라가지고 이게 이제 100%딱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이제 이 서로 끄적끄적 해가지고 이제 틈이 생기죠. 이제 이 틈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로 채워줘야 방열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아무리 이제 뭐 나사로 쪼은다 해서 이제 이런 게 접촉이 잘 안 되겠죠. 그럼 이런 걸 이제 방열이 잘 되도록 채워주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로 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열판을 쓰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그리스나 이런 이제 절연 물질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이제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미세 공간을 이제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패키지 TO220 같은 경우는 이제 0.5 이제 도 퍼 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QS가 이제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방열기 설계하는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TO220 패키지에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명은 ESD8800을 이제 쓰는데, 여기 이제 목표라는 게 이제 파워가 이제 4와트 정도 내가 이제 흘려줄 때, 그때 이제 이제 방열판을 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TA 온도는 이제 50도에서 이제 쓴다.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제 정션 온도와 그 다음에 TA 간에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TJ는 이제 이게 이제 여기 보면 0.8인데 요거는 이제 이게 마진율이죠, 마진율. 그러니까 120도인데 이제 150도인데 150도를 다 쓰는 게 아니고 한 120도, 한 125도 정도 한다, 80%만 쓰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정식 온도는 150도인데 마진 한 20% 이제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한 120에 이제 50 하면은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델타 T가 이제 70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델타 T를 이제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정션 온도를 이제, 그러니까 정션 온도에 대한 이제 열잔을 구해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PC를 계산해야 되고, 그 PC는 이제 요 반도체 카탈로그에는 이게 이제 30W까지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30W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제 정션 온도 150에 이제 50도 빼면은 이게 이제 25도, 우리가 이제 상온을 빼면은 이제 150에 25를 빼면은 125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요거는 우리가 스펙에 나와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마진율을 줄 필요가 없는 거. 요거는 이제 반도체 자체에 이제 요 정션 이제 두 케이스에 이제 열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요건 우리가 이제 목표치로 삼기 위해서 마진율 이제 20%를 둔 거고, 요거는 스펙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건 순수하게 이제 정션 150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상온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25도 넣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양은 30W까지 흘릴 수 있는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30분의 120 하면 열장은 4.17이 된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열장, 우리가 이제 이거 목표치죠, 목표치. 우리가 이제 목표치는 이제 70에 우리가 흘리려고 하는 건 이제 3W이기 때문에 이제 하면은 이제 우리 전체 이제 열장은 23.3도 퍼 와티지가 돼야 된다. 요걸 우리는 이제 방제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 계산을 이리 해보면은 되는데, 아까 이제 요 식에서, 요 식에서 이제 우리가 23.3도의 이제 그 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방열판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요 식에서 얘를 이제 빼내면 되겠죠. 얘를 빼내면은 이제 그 우리가 구하려는 이제 요 저기 방열 히트싱크의 이제 열장이 이제 전체 이제 그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목표라는 거는 23.3도에다가 이제 각각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한 그 이제 요 절연 물질의 열저항, 그 다음에 반도체 자체의 열저항, 그 다음에 이제 그 케이스, 반도체 케이스의 열저항, 요거는 접촉면 이제 두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0.5인데 곱하기 2를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히트싱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이제 18도 per 와트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트싱크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일본에서 한 데 이제 요르슨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나온 히트싱크 사양을 보면은 이제 요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마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한 45, 다시 보면은 와테이지당 이제 거의 뭐 한 18도, 한 15도 정도 되죠. 15도. 15도니까 사실 이제 얘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히트싱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15도 per 와테이지니까 이제 18도보다 이제 작으니까 이제 15도, 이제 그러니까 사마트에 45도 나오니까 이제 열장은 이제 15도 per 와트지가 되니까 18도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요. 물론 뭐 이제 10이나 뭐 저기 뭐 5나 이런 거 작은 거 쓰면 이제 방열이 훨씬 더 잘 되겠지만은 이제 이게 비용도 생각해야 돼, 코스트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요거보다 훨씬 작은 걸 쓰면 이제 사이즈도 커지고 재료도 훨씬 좋아지면 가격이 비싸지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23.3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히트싱크는 18도만 되면 되더라. 그러면 18도보다 약간 작은 거 15도 쓰면은 이제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설치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요 나사 이렇게 이제 쪼고 중간에 이제 절연 물질 넣어야 되겠죠. 이제 아까 요 0.3도씨 되는 거 넣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트싱크를 이제 18도 per 와테이지라는 걸 이제 찾아서 18도보다 작은 걸 우리가 쓰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열장 이제 자료별로 보면 이제 뭐 열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철판보다는 이제 알루미늄이 좀 좋은 걸로 뭐 그렇게 이제 재료별로 이제 열장이 이렇게 나타난다. 뭐 그다음에 또 이제 사양 보면은 이 와테이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길이 길이 이렇게 생긴 모양의 요 길이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있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길이가 길면 체직이 커지니까 이제 열장이 이제 떨어지겠죠. 이제 50보다는 이제 요 80mm가 이제 열장이 훨씬 작다. 그래서 열장은 무조건 작은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어떤 사양에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이 형상을 도면으로 그려주고 그다음에 열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쓰려는 그 이제 소비 전력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20W다. 뭐 그러면 요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길이가 길면 길수록 비용은 비싸거든요. 열장은 이제 작아지는데 이제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정한 선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열장이 너무 이제 이제 작은 것도 이제 좋긴 좋지만은 그럼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적정선을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방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저기 이제 처음 설계하는 사람들은 요거 딱 보면은 사실 이제 머리 뽀개집니다. 이게 뭐 저기 뭐 열장 자체도 이제 개념 자체도 잘 모르는데 그냥 뭐 열장 하나만 딱 있으면은 될 건데 뭐 이게 세타 C도 있고 세타 S도 있고 세타 FA도 있고 세타 JC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이게 FA는 뭐 방열판인데 요거는 그래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 정션은 이제 그 네가 저기 뭐 V는 IR 해가지고 저기 P는 VI 해가지고 파워를 계산해가 역산해야 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저기 이제 고참에 설명해 주면은 이제 처음 이제 접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제 힘들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좀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열원의 요 파워를 이제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파워를 계산해 가지고 일단은 이제 정션 투 케이스에 이제 이 열장을 이제 그러니까 이 이제 파워에 이제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는 파워에 어떤 이제 열원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이제 반도체 스펙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요 세 개는 사실 스펙이 다 있는 거고 우리가 얘를 계산하려면 요건 스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방열판 설계도 사실 이제 스펙이 있는 거죠. 스펙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사양을 보고 이제 코스트 이제 비교해 가지고 이제 적절한 이제 그걸 셀렉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쪽은 다 사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만 우리가 계산해 놓으면은 얘는 우리가 이제 셀렉션만 하면 된다. 이제 요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 찾아보면 사실 이런 자료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요 식을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 설계하는 사람들도 이제 요 식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셀렉션만 하면 된다. 셀렉션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가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뭐 뭔가 원리적으로 뭐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되고 막 경험이 많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겁이 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 가지고 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제 방열판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PC를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나 절연 물질에 이제 사양이 있으니까 사양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더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방열판 사양을 알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요 적정한 걸 찾으면 되겠구나. 뭐 요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열판 설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